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대통령 그 개헌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국무회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안 줘요. 계속 시간 끌다가 오늘 진짜 안 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걸 주는 거예요. 국무회의 회의록도 하나 야당 의원들은 이거 받아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보니까 심의를 얼마나 했느냐 봤더니 몇 사람이 와서 쭉 돌아가면서 쭉 설명하고 그걸로 끝. 딱 40분. 그게 다예요. 국무위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거는 뭡니까? 뭐 제 의견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 뭐 반대? 그런 분위기에서 반대요? 있을 수도 없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그런 안, 비서가 만들어 보낸 거를 우리 국회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와요. 네? 요즘 정부는 그래요. 뭐 좀 이거 법에 문제가 된다 이야기를 하면은 더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민투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어요? 네?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게 비서들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개헌 특위에도 저도 그냥 비서관을 보낼게요. 그냥. 뭐 그럼 되잖아요? 바쁜데 의원들 바쁘고 하니까 우리 그냥 비서관 보좌관 보내가지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지금. 응? 특정 법률, 뭐예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를 압박합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반개헌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을 특정 법률에 대해서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이런 것을 비서가 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특위를 열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시중 일각에서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요. 그래서 이 비서가 보낸 것, 비서들이 나서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국회 이 테이블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이건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사당이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뭘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빨리 국회 이 일정 잡아가지고 표결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빨리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꾸 개헌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 여야는 빨리 모여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계속 민주당, 우리 여당은 개헌안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 안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 안하고 다른 게 뭡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대통령 안은 어차피 부결될 건데 그거하고 99.9% 같은 거면은 그 안은 그러면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합니까? 여당 패싱,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베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윤관석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천 남동을의 윤관석 의원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은 반드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앞에 일정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일정 내에 통과시키고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정특위도 지난주에 한 번 열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개헌안 제출 이전에 정부가 주도했다, 청와대가 제대로 토론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호간에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다시 헌정특위를 연 것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제출되면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헌정특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 중심으로 각 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서로 함께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으로 좀 되고 많지 않은 일정 안에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것을 다시 또 흘러간 레코드처럼 하는 것을 한다면 헌정특위가 정말 무력화되고 헌정특위가 패신당한 상태에서 개헌안이 논의가 되겠죠. 이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속도를, 내용을 전혀 따라가기는커녕 별개의 것으로 과거에 이야기만 해서는 헌정특위가 무력화된다, 이런 걸 한번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개헌안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시작 전에 우리 이인영 강사도 몇 가지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개헌안이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당에서 먼저 여러 차례 개헌 요청을 열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당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안 선 논의가 있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 측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부 측의 발의로 국회에 넘어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한 현재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 개헌안에 대한 자율성, 독자성, 그리고 또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중심의 논의가 들어가면은 저는 상당한 부분에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 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속한 당론 확정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발표해서 내용 중심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한 개헌 로드맵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더라 하더라도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는 통일 외교 국방의 권한만 주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에게 나머지 권한을 모두 주겠다. 이 부분은 자칫 국민주권 부족으로 나아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왕적 총리를 탄생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저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리까지 부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를 보십시오. 지금 국회가 4월 국회가 열렸지만 정상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정특위만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1야당의 이 국회 보이콧으로 해서 국회가 지금 멈춰선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국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국회가 총리 선출권을 가지고 제왕적 총리를 선출해서 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멈춰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정당성이나 책임성, 안정성 모두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지적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봅니다. 또한 내용의 다른 부분도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지방정부라는 용어는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청년과 미래세대를 걱정한다고 하는데 학제 개편을 전제로 선거 연령을 조정하겠다고 하고 청년과 미래세대 스스로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자유한국당의 개헌 시기를 저는 신뢰할 수 없다. 6월 국회 발의, 9월 국민투표 지속을 주장하지만 1분 1초가 아쉬운 상태에서 보이콧하는 것으로는 진정성이 송두리째 의심되고. 비서가 보낸 것, 비서들이 나서가지고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국회 이 테이블에 올린다는 그 자체가 이건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사당이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그거 어차피 통과될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뭘 압박을 하고 그러는데 빨리 국회 이 일정 잡아가지고 표결에 붙이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빨리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뭐 자꾸 개헌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우리 여야는 빨리 모여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계속 민주당, 우리 여당은 개헌안이 뭐냐,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오늘 와서 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 안하고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게 아니라 대통령 안하고 다른 게 뭡니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더 좋겠어요. 이해하기도 쉽고. 대통령 안은 어차피 부결될 건데 그거하고 99.9% 같은 거면은 그 안은 그러면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다 개헌안까지 표절을 합니까? 여당 패싱,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그걸 갖다가 그대로 비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윤관석 의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시작 전에 우리 이인영 강사도 몇 가지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개헌안이 정부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당에서 먼저 여러 차례 개헌 의총을 열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당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개헌안 선 논의가 있었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정부 측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부 측의 발의로 국회에 넘어왔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한 그 현재 원내대표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의 이 개헌안에 대한 자율성, 독자성, 그리고 또 유연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중심의 논의가 들어가면은 저는 뭐 상당한 부분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일 날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신속한 당론 확정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 시기가 너무 늦어서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발표해서 내용 중심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표한 개헌 로드맵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더라 하더라도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해 나가겠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은 대통령에게는 통일 외교 국방의 권한만 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더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국민투표 개정을 촉구합니다라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가 무슨 입장이 있어요? 예?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게 비서들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엄청 높은 자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비서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 개헌 특위에도 저도 그냥 비서관을 보낼게요, 그냥. 뭐 그럼 되잖아요? 바쁜데, 의원들 바쁘고 하니까 우리 그냥 비서관, 보좌관 보내가지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그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는데요, 뭐 지금. 응? 특정 법률, 뭐예요? 뭐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면서 국회를 압박합니다. 언제까지 안 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뭐 반개헌 세력이 될 수 있으니까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을 특정 법률에 대해서 국회 전체를 압박하는 이런 것을 비서가 와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특위를 열어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시중 일각에서는 도대체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비서실장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요, 그래서 예, 인천 남동울의 윤관석 의원입니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은 반드시 국회가 중심이 돼서 앞에 일정 보고가 있었는데 그 일정 내에 통과시키고 이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정특위도 지난주에 한번 열리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개헌안 제출 이전에 뭐 정부가 주도했다, 뭐 청와대가 제대로 토론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의 문제에 대한 내용들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호간에 논란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다시 헌정특위를 연 것은 각 당의 개헌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개헌안이 제출되면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헌정특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용 중심으로 각 당이 제출한 개헌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서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논의 과정에서 서로 함께 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생산적으로 좀 되고 많지 않은 일정 안에 국회 중심의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것을 다시 또 흘러간 레코드처럼 하는 것을 한다면 헌정특위가 정말 무력화되고 헌정특위가 패신당한 상태에서 개헌안이 논의가 되겠죠. 이미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개헌안을 중심으로 정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속도를, 내용을 전혀 따라가기는커녕 별개의 것으로 과거에 이야기만 해서는 헌정특위가 무력화된다, 이런 걸 한번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개헌안이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이 대통령 그 개헌안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헌적인 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 국무회의 회의록을 입수해서 봤습니다. 이것도 빨리빨리 안 줘요. 계속 시간 끌다가 오늘 진짜 안 주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걸 주는 거예요. 국무회의 회의록도 하나 야당 의원들은 이거 받아보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자, 보니까 심의를 얼마나 했느냐 봤더니 몇 사람이 와서 쭉 돌아가면서 쭉 설명하고 그걸로 끝. 딱 40분. 그게 다예요. 국무위원 중에 단 한 사람도 이거는 뭡니까? 뭐 제 의견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 뭐 반대? 그런 분위기에서 반대요? 있을 수도 없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그런 안, 비서가 만들어 보낸 거를 우리 국회에서 그걸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로 부결이다. 휴지통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지적을 했더니 이제는 비서실장까지 뛰어나와요. 네? 요즘 정부는 그래요. 뭐 좀 이거 법에 문제가 된다.